지난 11월 4일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지난 11월 4일 미국에서 꽤 중요한 선거가 몇 개가 있었죠. 특히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에 뉴욕 시장이 새로 선출이 된 조란 맘다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뉴욕 시장 선거 30대 젊은 무슬림 남성이 뉴욕 시장에 선출이 됐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이들 뉴스에 나왔고 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내세우는 정책들이 이거는 그냥 사회주의자에 가깝다 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왼쪽으로 많이 치우친 인물인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런데 뉴저지에서도 선거가 있었고요. 또 버지니아에서도 선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민주당에서 삭스를 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혹은 대승을 거뒀다라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먼저 뉴저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현재 뉴저지의 주지사는 필 머피,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머피 주지사가 임기 제한으로 출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나이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이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지난번 선거에도 나왔었던 잭 치타델리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렇게 현역 의원 혹은 현역 주지사가 출마하지 않는 선거를 오픈 시트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있는 현역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 정당에서도 이번에는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블루 스테이트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도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주지사 선거에서 필 머피 주지사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격차가 약 3%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공화당에서 내심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마이키 셰릴 후보가 잭 치타델리 후보를 상당히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버지니아는 조금 더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민주당의 애비게일 스펜버거 후보가 공화당의 윈섬 얼시어스 후보를 맞아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펜버거 후보는 버지니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됐죠. 그뿐 아니라 부주지사도 버지니아주 최초의 무슬림 선출 공무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역시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주의회 하원 선거도 함께 치러졌었는데요. 현재 버지니아주의 하원 같은 경우는 51대 49로 민주당이 아주 근소하게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 무려 13석이나 더 얻어냈습니다. 사실 상원도 현재 민주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주에서는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까지 이른바 트라이팩터를 달성한 셈이고요. 민주당이 원하는 아젠다를 상당히 여유있게 밀어붙일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실 모든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출구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역시 경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서 뭔가 좀 뾰족한 수가 있을까라는 기대를 많이들 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다. 혹은 많은 경제학자들은 곧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도 결국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그룹들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인데요. 퓨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약 48%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의 선거들과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득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흑인 유권자들도 상당수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걸로 나타났고요. 또 젊은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온 경향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버브라고 얘기를 하는 교외 지역에 있는 고학력, 중산층,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표를 많이 줬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여성표의 민주당 결집이 상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셰릴 후보도 그렇고 스펜버거 후보도 그렇고 모두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낙태 이슈가 주요했다라고들 이야기하죠. 또 연방정부 셧다운도 꽤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워싱턴 DC랑 붙어 있고 워싱턴 DC를 출퇴근하는 연방 공무원들도 많고요. 또 연방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셰릴 당선자 그리고 스펜버거 당선자가 모두 2018년에 연방 하원에 입성을 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본인들의 지역구 그리고 연방 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워싱턴 DC에 아파트를 이제 하나씩 렌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같은 아파트 건물을 렌트를 했다가 나중에는 친해지면서 한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는 이른바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거기 투표용지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갖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그렇다. 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요새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공화당한테도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 점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은 것이 약간 좀 찝찝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권자들이 묘하게 견제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 지나고 2년 후에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대선을 치를 때보다는 아무래도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는 대체로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지금 희희낙낙하면서 즐거워할 때냐?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마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보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4석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JD 벤스 부통령이 상원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 결과가 민주당한테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비록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모두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전국적인 민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맘다미 후보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크게 이긴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혹자는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유권자들이 바랬었던 것은 이렇게 민주당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가기를 바랬던 것인데 드디어 진짜 왼쪽 후보가 나와서 승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갈 곳은 이 길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뉴욕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 공화당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내에 급진적인 젊은 세력 그리고 민주당 내에 고인물인 기득권 세력 요것의 대결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맘다니가 이긴 것을 두고 그의 성공 공식이 과연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지사 선거라든지 시장 선거 이렇게 지역 선거이다 보면은 그 지역 이슈를 잘 파고드는 인물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 맘다니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임대료 동결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주민들의 세입자 비율이 2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고요. 73%입니다. 그런데 마이애미의 월세와 뉴욕의 월세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그러면은 반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또 버스 무료화 공약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욕 시민들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도 미국 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죠. 정말로 뉴욕 특화된 공약과 그리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나 뉴저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젊은 의원들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의원입니다. 근데 어느 집단이나 약간 좀 강경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게 마련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죠. 그에 반해서 셰릴 후보 그리고 스펜버거 후보는 약간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공화당하고 초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강한 팬덤이나 아니면은 아주 강경한 열혈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이들의 어떤 중도적인 스탠스가 중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공화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슈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사실 더 잘 다룬다라고 여겨지는 이슈들이 따로 있죠. 공화당 같은 경우는 경제, 국방, 안보, 치안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잘 다룬다라고 보통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경력이 일단 셰릴 후보는 네이비 출신이고요. 그리고 스펜버거 후보는 CIA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애국심이 부족하다거나 법질서나 치안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선거 캠페인에서 두 사람 모두 실생활과 밀접히 닿아 있는 공약이나 정책들을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던 정책은 사실 뉴욕시 시장으로 선출이 된 맘다니 후보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일까요? 벌써 맘다니 열풍에 대해서 민주당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같은 뉴욕이더라도 미국 전체의 인구 구성과 흡사한 지역에서는 맘다니 후보의 득표율이 확연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맘다니 후보가 재미를 못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맘다니가 민주당의 미래가 아니다. 그럼 누가 미래냐? 현 펜실베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가 민주당의 미래다라면서 사진까지 딱 걸어놨더라고요. 사실 이 사설에서는 조시 샤피로뿐만이 아니라 현 미시간 주지사인 그레튼 위트머라든지 켄터키주 주지사인 앤디 배슈어 같은 인물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초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 혹은 중도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거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것을 주워먹는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정당 내의 내용이라든지 분열도 상당한 편이고 AOC라든지 그리고 맘다니 같은 젊은 세력이 이끌고 있는 좀 더 급진적인 민주당 세력과 또 약간은 중도에 가깝고 좀 전통적이고 그래서 고인물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 민주당 세력 이 둘 간의 갈등이 어쩌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갈등만큼 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약간은 믹스드 시그널이 아니겠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같은 곳에서는 맘다니 같은 인물이 승리를 해서 또 뉴욕 시민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2028년 대선까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민주당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것이 정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 마크고 사실은 반대하는 의견도 꽤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은 여기서 끝장난 것이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큰 재미를 보지 못했었고 그리고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가 없었으면 100% 재선됐다라고들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이 있기 전의 선거 혹은 중간선거에서 조금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는 또 확실하게 승리를 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도 그렇지만 2028년 대선을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그렇지만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 선거는 먹고 사니즘이다.